대행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차관입니다. 어제 그 707 특임단장 돌아오라고 연락해서 확인하신다고 했는데 예,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날 국방위에서 출석 요구를 받아서 출석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국방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취소됐다고 되면서 그걸 계급이 어떻게 되죠? 국방부의 그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었습니다. 그 취소가 됐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알려줬던 것으로 제가 단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출석 요구자에 대한 것은 국방부 그 국회 담당 그 사람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정도 하고 예. 넘어가겠고요. 그 방첩사 법무실장 대령급으로 보직 변경한 거 확인하셨어요? 예, 확인했습니다. 보통 수방사령관 하셨잖아요. 그때 법무실장 중령 아닙니까? 3성급 부대는? 예. 4성급 부대가 대령이죠. 그 맞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방첩사는 왜 법무실장이 대령으로 격상됐습니까? 예, 제가 추적해 보니까 방첩사의 어떤 임무 기능을 좀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무실장을 계급을 대령으로 조정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검토가 방첩사가 있었고, 다른 수방사나 특전사 다른 3성급 부대에 비해서 법무 관련된 소요가 없답니다. 근데 왜 그걸 대령으로 보직을 4성급 그러면 지작사하고 이작사만큼이 중요성이 높습니까? 사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방첩사가 다른 3성급 부대만큼 사건도 없다고 합니다. 다 제보가 와요. 저희도 그래서 의원님 제가 그 절차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군 법무관 임관도 느린 예. 보직자를 대령으로 승진시켜가지고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저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 명확하게 지시하시고요. 또 하나 요청드렸던 게 김동혁 검찰단장이 포고령 작성 안 했는데 그 면담 그 감찰하셨나요? 정식 절차. 예, 제가 정식 절차로 문서 남기셔야 됩니다. 제가 어차피 이거 어차피 특검도 하겠지만 국정조사 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다 그럼 자료 주고 정식으로 할 겁니다. 문서로 남겨놓겠습니다. 예, 김동혁 검찰단장. 네, 검찰단장. 포고령은 안 쓰셨죠? 관여한 적 없습니다.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김선호 차관님, 그 만약에 2차 개헌 본인은 뭐 안 하셨다고 했습니다만 발빠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최병혁 지금 주 사우디 대사 장관 내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장관 임명 뭐 인사권 행사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했을 경우에 계엄령 선포한 요건 갖추는 거 아닙니까? 2차 계엄령? 예, 아직 뭐 그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가서 뭐 뭐 알겠습니다. 추정을 어쨌든 군 통수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계엄령 현재는 선포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법무부 장관께서도 지금 서명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도 선포하신 거잖아요. 아니 국무위원들이 서명도 안 했는데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금 미쳤다 생각하고 진짜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에라 모르겠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아마 뭐 대통령이 장관은 지금 제대로 청문회를 또 된 거쳐야 되기 상태인지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 어찌되건 차관께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시잖아요. 네, 대통령이 현재 뭐- 국방부 장관 임명하고 2차 계엄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습니까? 네, 장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예. 없습니다. 10월 11일 금요일에 저희 군사법원 국정감사 중에 하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때 군사법원 국정감사 빼고 김용현 장관에게 국감을 조기 종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무인기 평양에 보냈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 지시도 김용현 장관이 한 겁니까? 평양에 무인기 가라 보내라.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기존에 입장을 해왔지만 그 사실 자체도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제처장님. 예. 검찰이 이 내란죄 관련된 수사를 3번 정도 했습니다. 94년 10월 29일 전두환 등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했고요. 국가발전에 기여한 면이 있었답니다. 95년 7월 18일 날 전두환 등에 대한 두 번째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음 결정했습니다. 국보위 설치나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2017년 2월 조현천 기무사령관 그 이후에 도피 5년 만에 2023년 3월 29일 날 뭐 윤석열 정권이니까 수사 의지는 없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 내란 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합니다. 이 이유는 24년 최근 사례만 말씀드리면 수사기소 분리로 인해서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없는 거죠. 없다고 보시죠. 그거는 뭐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제가 아니 그래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정부 부처의 법제처 유권 해석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1차적인 해석은 소관부처가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되면 지금 제가 보기엔 법제처장님이 그래도 법률가로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실 겁니까?
제가 현직 법제처장인데 어떻게 아니, 이제 뭐 법제처장 벗으시겠죠, 가능하겠습니까? 만약 벗으시면 변호인단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런 질문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도 견디기 어렵게 굉장히 참담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래도 공직을 지키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법제처 직원들과 함께 조용히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4일날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제처장이 모여서 부적절한 만남을 하실 게 아니라 연말 가기 전에 만난다. 지금 연말 가기 전에 만날 상황입니까? 3일날 비상경 선포되고 나서 4일날 행안부 법무부 장관 모일 때 법제처장 가셔서 개인적 사적 모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어떤 누구가? 그 부분 차라리 저는 법무부 장관이 그때 4일 아침에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를 못 지켰다, 사퇴하겠다 라고만 밝혔어도 탄핵되진 않았을 거예요. 탄핵 소천이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법제처장님이 최대한 이거 너무 명백한 위법 행위다, 나중에 재판 가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 라는 조언 정도 하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위원님, 그러면 그냥 수고하셨고요. 저보고 그냥 직을 그만두고 그냥 당장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나가라 마라 할 건 아니지만 변호인단에 합류할 거냐고 물었어요. 아닙니다. 안 하실 거면 안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죠. 제가 지금 직을 걸어라 했으니까. 자, 조만간 어차피 법제처럼 바뀌면 자, 질문 정리해 주시고요. 변호인단 합류하실 건지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간단한 질문이 예. 아닙니까? 질문 예, 정리해 주세요. 네. 자, 진행을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방